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자, 미니 테스트 3의 4번. 자, 해석해볼게요. 이거는 보자마자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램수면 하면 바로 떠올라야 돼요. 기억나요? 뭐죠? 네. 근육이 있다고? 네? 아, 그쵸, 그쵸. 잘 때는 근육을 못 움직여서 이제 이게 사고를 예방한다. 그럼 끝나요. 네. 이 질문 끝이. 하지 말게요. 자, 할게요. 자, 해석할게요. 자, 왜 진화가 결정했는가? ban, 금지시키는 것으로 그 근육의 활동을 during부터 sleep까지 묶어주세요. 램수면 동안에. 기쁘네요, 되게. 바로 알아보니까. 자, because부터, 이거 뭐야? 이 문장이네요, 그냥. because가 그냥 이 접속 부사네요. 아, 제가 또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학교쌤이랑 싸운 얘기 있는데, 말하지 않을게요. 자. 아니요, 학교쌤. 이 because 때문에. 이 스타일의 접속 부사의 because를 인정 안 하더라고요. 여기 because가 처음 시작하니까 대문자잖아요. 소문자를 안 썼다고 뭐 틀렸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싸운 적이 있는데. 아무튼, 웃겨요. 나중에. 자, because 뒤에 왜냐하면, 자, by부터 activity까지 묶어주세요. 자, 근육 행동을 제거함으로써 너는 예방될 수 있다. 자, acting out 밑줄. 이게 뜻이요. 실현하다예요. realize 같은 거예요. 실현시키다, 실현하다. 너의 꿈의 경험을 실현하는 것으로부터 막을 수 있다. 자, 좀 정리해볼게요. 램수면 할 때는 근육 활동이 금지되고 이게 꿈 경험 실현을 막는다.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 쓰신 분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읽어주세요. 속으로. 원더 기억하자, 이거. 그렇죠. 하도 많이 봤어요. 네. 저의 문제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일관됐다는 거예요. 바이블에 산 걸 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안 한 거를 꼭 한 번씩 읽어주세요. 안 한 게 쉬운 거니까.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가운데 운동 명령에 쉴 새 없는 집중 공세 밑줄. 자, 램수면 중에서는요, 이 근육 활동을 금지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운동 명령은 엄청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명령에 집중 공세. 요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램수면 상태에서는 생리적 부속복을 입힌다고 하는 거죠. 이걸 입히니까 사는 거고,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 넌 죽을 것이다. 없다면 죽을 것. 이 지금 죽을 것, 이 문장이 되게 어려운 문장으로 나왔었어요. 유전자 풀에서 떠날 것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되게 이 문제를 틀렸었거든요. 앞으로 유전자 풀에서 떠나는 건 죽음이라고 그냥 이해해 주세요. 네. 이걸 뭐 저희가 뭐 생물을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라고 썼냐면 유전자 풀을 떠나는 것.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요 말이 곧 요겁니다. 다 하신 분은요, 미니 테스트 3의 7번 해석해 주세요. 좀 기네요. 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봐 주세요. 1분.
이거 좀 해볼 만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수능 볼 때는 이런 긴 문장 보면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처럼 막 보고 막, 다음 거 하지 말고, 이 정도로 많이 연습 많이 했는데, 이거 거의 시험 문제로 이제 틀 맞추면은 한 8줄이에요. 8줄짜리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게 한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이제 한 아래 짧은 2-3문장이 더 있죠. 5문장 정도. 자, 해볼게요. 근데 느끼기에 순서 문제가 되게 길더라고요. 순서 문제 보면 진짜 길더라고요, 요즘에. 네. 이렇게 보통 한 8줄이면 끝나야 되는데, 그게 다 합치면 16줄 막 이래요. 다 합치면. 그래서, 와, 진짜 길다. 자, 해석해볼게요. 1분 끝났죠? 자, 20년에서 30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다. 자, 인부터 테크놀로지까지 묶어주세요. 자, 에너스 하면요, 기록, 역사라는 뜻입니다. 정보 기술의 어떤 기록 속에, 역사 속에서 이 20-30년은 긴 시간이다. 그 다음 짝대기 있네요. 충분히 긴데요. 뭐 할 만큼 충분히 기냐면, 보세요. enough to 부정사 나오잖아요. 뭐뭐 할 만큼이에요. 허락할 만큼 충분히 긴 거예요. 뭐가? 20-30년이. 뭘 허락하냐면요. 우리가 discern, 밑줄, 식별하다,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자, fundamental rift 하면요. 이게 틈, 균열, 이런 뜻이에요. 기본적인 균열을 식별하는 것을 허락할 정도로 길다라는 거죠. 자, between부터 끝까지 묶어주세요. 이거는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the inner working 이잖아요. 요거 내부 작동 방식이고요. 뒤쪽에 today's computational, 여기 tools 하면은 여기 전산 도구란 뜻이에요. 해석해 볼게요. 자, 틈과 균열을 식별할 수 있는데요. 어제와 오늘날의 전산 도구의 내부 작동 방식 사이의 틈이에요. 이해됐어요? 20-30년 전에 예를 들어 뭐 386 세대, 386 컴퓨터가 있으면 지금 컴퓨터랑 엄청난 격차, 이런 게 보인다고 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다음 볼게요. 자, 1990년대 어떤 초반에 우리는 사용했다. 우리의 어떤 새로운 디지털 기계를, 자, implement, 수행하다죠. 그렇죠? 이행하다. 수행하기 위해서 오래된 과학, 자, we knew 묶어주세요. 우리가 알았던 과학이에요. 그 다음 짝대기 뒤에 in a sense도 묶어주세요. 이건 수거인데요. 어떤 의미에서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문을 잘 알아야 되는데, carry, 동그라미. 그 다음 쭉 뒤에 가면 to가 있어요. carried A to B. A를 B로 옮긴다는 거예요. A를 B로 운반하다. A는 뭐냐? All the science we had over. We had over를 묶어가지고 앞에 있는 science 꾸며줘야 돼요. had over는요, 우리가 알다는 뜻이야. 우리가 알던 모든 과학. 우리가 알던 모든 과학을 새로운 전산 플랫폼으로 옮겼다라는 거죠. 됐어요? 플랫폼 뒤에 위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우리가 막 발견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1990년대 초반에 뭘 했는지예요. 뭐 했죠, 우리가? 우리가 알던 과학을 새로운 플랫폼에 넣은 거죠. 됐어요? 네, 이 개념을 딱 알고 계셔주세요. 왜냐하면 그 개념과 다른 개념이 뒤에 나오거든요.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두 문장을 제가 그냥 첫 번째 문장은 그냥 20-30년이 뭐 큰 차이가 있었다 이 말이니 잘 빼고, 두 번째 문장부터 과거에 과학을 새로운 전산 플랫폼으로 이동시킴. 여기 아마 저는 처음일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알고 있었던 과학을 새로운 플랫폼으로 옮기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금 제가 쓴 게요. 4단 전개의 두 번째 문장이에요. 세 번째 문장 가야 돼요. 세 번째 문장 가면요. 이제는 반대로 우리는 컴퓨터가 어떠한 다른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닌 밑줄. 아까 인간이 알던 걸 플랫폼에 옮긴다고 했는데 이젠 더 이상 인간이 알던 것이 아닌 포스트 과학적인 방법을 따르도록 할 때 더 빠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고 우리가 컴퓨터가 무엇을 하는지 또는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 밑줄.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그건 나름대로의 문제 해결 밑줄. 네. 자, 무슨 말이냐? 인간 없는 그쵸? 과학적 방법이죠. 그 전에는 인간의 방법을 플랫폼에 옮긴 거라면 이제 인간이 없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것은 나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나름 해결책이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이에요. 컴퓨터는 이제 그것만의 과학. 네, 그것만의 과학이라. 이게 컴퓨터만의 과학인 거예요. 인간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컴퓨터만의 과학. 새로운 종류의 과학 발전시키고 있고, 전산혁명이죠. 마지막 줄에 오늘날의 전산혁명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전산혁명. 이것은 새로운 사고방식. 됐어요? 다 하신 분은 미니 테스트 3의 12번 해석해 주세요. 자, 여기서 묶어야 되는 게요. in no way 묶어주세요. 해석이요. 결코 뭐뭇이 아닌이란 뜻이에요. 결코 뭐뭇이 아닌. never가 비슷한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왔다는 거예요.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오면은 뒤에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죠? 도치. 무슨 도치? 의문문 어선 도치가 돼야 돼요. 자, 의문문 어선 도치가 뭐냐면 I can speak English. 의문문은 어떻게 바꿔요? Can I speak English? 그러면은 never이 앞에 떨어지면 never can I speak English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줄게요. 자, 부정어가 나온다. 부정어나 이게 부사 중에 only라는 단어랑 wel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문장 앞에 올 때가 있어요. 맨 앞에. 그때는 뒤에가 의문문 어순 도치가 된다. 지금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거는 여러분 어차피 해석은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딱 봤을 때 문법이 나왔을 때 틀릴 수가 있어요. 아마 관계대명사 다음으로 한 세 번째, 네 번째로 중요한 문법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I can speak English면 can이 앞으로 오잖아요. I have been in Seoul 하면은 뭐가 앞으로 와요? have been. have been이 다 앞으로 와요? 우리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Have you ever been to America?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have만 땡겨오는 거예요. 조동사가 여러 개 쓰이잖아요. 그 맨 앞에 있는 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I stand in line. 나 줄 선다. 어떻게 의문문 만들어요? 아까 얘기한 게 맞아요. 뭐가 나왔죠? do가 나와요. do나 does나 did. 일반 동사는 do나 does, did 나와요. 조동사는 조동사 앞으로 나오고 조동사가 두 개일 때는 앞에 있는 게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She is beautiful. 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비동사. 됐어요? 이 네 개만 조심하면 돼요. 이 네 개만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 조심하면 문제가 없어요. 됐죠? 자, 해석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in no way를 never로 친다면은 부정어가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비동사가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원래 문장이 the use of the word concept 다음에 is intended 수동태 문장이에요. 수동태 문장인데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 앞으로 땡겨온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해석은요. 개념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의도되지 않았다예요. 보여주는 것으로. 자, 대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되지 않았다냐면 인지,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인 작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의도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지각이라는 것이 지적인 작용이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의도된 게 아니다. 좀 어렵지 않나요? 어려워요. 자, 이건 뭐야? 자, 첫 문장 볼게요. 자, 개념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뭐냐면 지각이 지적 작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념 왜 사용했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각이 지적 작용이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려고 쓴 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풀어 설명해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 보시면 논의되고 있는 과정은 신경계의 시각 영역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여러분, 신경계의 시각 영역 내에서 일어나는 게 지적인 작용인가요? 지각인가요? 지각이죠. 그래서 지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에 입각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로치고 쓴 거는 제가 쓴 거예요. 지각하는 것이라고 쓴 거. 그래서 두 번째, 지각은 신경계의 시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과 좀 맥을 같이 합니까? 그 자체하죠. 첫 번째 문장에 이 지적 작용을 약간 떨어뜨려 놨잖아요. 그래서 떨어뜨린 김에 얘는 얘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시각은 지적 작용과는 좀 별개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세 번째 문장에서 이제 벗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벗을 왜 썼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세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개념이라는 용어는 감각의 기본 활동과 사고나 추론이라는 더 높은 활동 사이에 현저한 유사성, 동그라미. 유사성을 말하기 위해 의도됐다. 개념이라고 하는 게 아까는 지각이 지적 작용이다 라고 하는 거는 거부하지만 지적 작용과 지각이 유사성이 있다는 말에는 동의를 하는 거구나 까지만. 저도 잘 몰라요, 정확히. 네, 근데 일단은 이렇게. 자, 말을 해준 대로 이해합시다. 감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과 뭐죠? 그 다음에 지각, 그죠? 지적 능력. 지적 능력의 유사성. 성을 말하기 위함이라 할게요. 말하기 위함. 자,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개념은 감각과 지적 능력의 유사성을 말하기 위해 의도되었다라고 얘기할게요. 됐어요? 이 6단 전개네요. 미쳤네요, 진짜로. 자, 일단 네 번째 볼게요. 이 유사성을 우리가 얘기했어요. 유사성.
유사성에 대한 내용을 여기 볼게요. 유사성. 이 유사성이 되게 크대요. 크다 보니까 어떻게 말이 나올 수 있냐면, 자, 많은 심리학자들은 감각의 성취를 아마도 지적 능력에 의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되는 신비스러운 도움의 결과로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적 능력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감각이 성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감각의 성취. 지적 능력의 도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안 되시더라도 지금 감각을 성취하려면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 제가 그때 예시로 들었던 게 바보라는 개념이었는데, 바보라는 말을 딱 쓰잖아요. 그럼 바보라는 글자는 딱 인식이 되잖아요. 바보라는 개념을 어떻게 알아요? 바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떠한 바보 같은 행동에 대한 어떤 그런 추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바보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없이 바보라는 딱 글자 보자마자 바보를 알아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러한 의미에서 지적 과정이 감각과 합쳐져서 개념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정확한 예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5번째 문장에 무의식적인 결론 동그라미. 계산 동그라미. 여러분, 이 문장, 이 무의식적인 결론과 계산을 딱 봤을 때 이게 감각일까요? 아니면 감각과 지각이 합쳐진 걸까요? 합쳐진 거 같잖아요. 감각은 딱 느끼는 거, 시각적 영역이잖아요. 딱 보는 거잖아요. 근데 계산을 누가 시각적 보는 걸로만 할 수 있습니까? 머리로 좀 뭔가를 하지 않을까요? 계산인데. 결론도 마찬가지고요. 사고와 추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대해서 말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지각 자체가 외부 세계의 영향을 기계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없다고 추정했기 때문이다.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심리학자들이 있죠. 그러면 이 감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평가가 고평가를 하고 있어요? 저평가를 하고 있어요? 저평가하고 있죠. 그냥 이런 것뿐이다. 단순히 외부에 있는 거를 기계적으로 인식하는 것밖에 안 된다. 라는 사람이 말하는 뭐죠?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결론, 계산 이런 것들이 감각에 의해서만 되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지금 이 심리학자가 어떤 심리학자인지 몰라요. 이 심리학자의 특성은요. 감각을 그저 그런 인식이다 라고만 얘기하는 심리학자예요. 그 사람한테 무의식적인 결론, 계산이 감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감각인데 지적 능력에 도움받는 감각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저의 결론은 이제 후자예요. 합쳐진 거. 둘 다 합쳐져야만 이런 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적어볼게요. 5번째, 무의식적 결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감각으로 볼 수 있지만 결론 계산은 뭐 추론, 더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또 근거가 있어요. 마지막 문장 보시면 이 동일한 기제라고 나와요. 동일한 기제. 기제란 말이 되게 어려운데 제가 사전적 의미는 찾아왔지만 말씀 안 드릴게요.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같은 것들이 지각적 수준과 지적 수준에서 모두 작용한다 그랬어요. 뒷줄. 동일한 기제는 지각적 수준 플러스 지적 수준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더 합쳐진 거다라고 근거를 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도 이거를 완벽히 이해하는 거에는 솔직히 무리가 있어요. 제가 이쪽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필자가 이 글 속에서 말한 걸 토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그러나 다음에 어떻게 진술되었는가. 감각과 지각이 합쳐진, 감각과 추론, 지적 능력이 합쳐진다. 이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딴 걸 이해 못하더라도 감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지각이 지적 능력과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유사하다. 그러나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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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렇게 끝나는 지문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채야 되는 거는 후반부에는 이 개념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이 두 지적 능력과 지각의 어떤 둘의 어떤 유기성, 유사성 이런 것을 같이 활용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든 게 아까 바보. 바보 단순히 글자는 인식할 수 있지만 그 자체에 대한 개념은 추론을 해야 되고 이 바보의 행동 같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 능력이 포함되고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됐죠? 다음. 자, 그 다음에 미니 테스트 3회 13번. 모기가 오늘 되게 노력하지 않나요? 누군가 물어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 멘탈 붕괴됐어요. 그렇잖아요? 물려고 했는데 막 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하니까. 미치겠죠? 우리와 비슷하네요. 그렇죠? 우리 상황과. 힘든 우리 상황과 비슷해. 얼굴 물려본 사람도 있어요? 얼굴? 저 얼굴,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자거든. 전 목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에 막 잡았는데 잡혔어. 이렇게. 피가 터졌어. 그래서 아주 최악이었어요. 자, 지울 동안에 여러분들 해석해 주세요. 미니 테스트 3회 13번 해석.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렇게 공부를 1년 동안 미친 듯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 돈 잘 벌자 하는 일이잖아요. 잘 살자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잘 사는 사람들 봤거든요. 사업가 말고 입 잘 털어가지고 돈 버는 사람 말고 대부분의 잘 벌고 잘 사는 사람들은 뭔가 약간 한 분야에 좀 뭔가 약간 몰입해서 거기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실력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많았어요. 생각해 보면은 이제 현우진 얘기를 들어도 현우진도 새벽 4시까지 TV 보다가 아침 낮 1시까지 자서 일어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하루하루만 보면 되게 힘든데 이거를 1년 보면은 되게 열심히 살지 않았나요? 그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10년 살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대로 되게 몰입해서 좀 친구 좀 덜 만나고 10년 동안 하나의 분야를 결정해서 딱 살면은 어차피 잘 될 거니까 크게 문제를 안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솔직히 결과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크게 달라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한테 욕먹을 수 있지만 저의 이제 경험 사례를 봤을 때 한 달을 제가 목숨 걸고 해도 목숨 걸지도 못해요. 왜냐면 지금 한계에 있고 막 스트레스 받고 너무 많이 힘든 게 쌓였어 지금. 지금은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해요. 큰 욕심 갖지 말고요. 기적이 일어나면은 터지겠죠. 기적이 이번에 왔다가 나중에 대학교 갔는데 망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터져서 서울대 갔어. 서울대 이해 하나도 안 돼. 병신 같네 하면서 망해서 인생 자체가 망해. 근데 막 열심히 잘 살다가 신나게 잘 살다가 복권을 샀어. 5억을 받았어. 근데 5억 때문에 막 빚지고 투자 막 하다가 막 생지랄 하다가 부채가 쌓여가지고 200억 빚을 진 거야. 그럼 인생이 족같이 되는 거잖아요. 찍고 있었는데 미쳤네. 욕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런 일, 그러니까 이게 운이라는 걸 바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지금 실력이 미쳤네. 성적 안 나오네. 해서 운을 바랄 수 있어요. 근데 그 운은 꼭 이렇게 좋은 것만 갖다 주지 않거든요. 그만큼 안 좋은 걸 줘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제가 좀 많이 만나보기도 하고 알아봤는데 100억이 들어와도 100억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벌려 한다라고요. 100억을 운 좋게 버는 사람이 아니라 100억 벌어도 이거를 잘 은행에 뭘 맡기는 게 아니라 뭐 투자도 하고 이렇게 잘 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버는 거지. 100억 들어왔다. 머니스웩. 막 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클럽 가!
돈 뿌려. 양주도 안 망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는 그냥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매일매일 이 공부하는 자체가 장인이 되는 길이에요. 제가 여자친구가 그러는데 장인 너무 좋아한대요. 수시 장인한테 가서 먹어야지. 영어 장인처럼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장인의 끝이 어딘지 아세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저 이 얘기했다가 여자친구한테 싸대기 맞을 뻔했어요. 장인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그 장인이 되는 길로 이미 들어서신 거예요. 고3 이 재수, 이 1년을 보내신 거 있잖아요. 이 고통, 엄청난 고통 속에서 혼자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체가 장인이 하는 길이에요. 만약에 스시를 1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맨날 싸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안 늘겠어요? 늘어요. 근데 이거 참는 거잖아요. 스시집 여는 사업가들한테 물어보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돈 투자, 이 얘기를 하지 스시를 맛있게 만들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시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일을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있잖아요. 잘하는 일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할 수 있는 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장인 되는 길이지 뭐예요? 뭘 더 뭐 하겠어요? 2시간 잤다고요? 제가 잤죠. 잠은 제가 잤고 집중을 못했다고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장인이 스시 막 한 10시간 하다 보면은 쉬고 싶지 않겠어요? 손이 막 저리네 하면서 막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쉼이 있고 다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한 달이 되고 안 되고 일주일 되고 안 되고 생각하지 마시고 1년 동안 걸어왔던 걸 생각해 보세요. 그건 장인의 길이에요. 장인의 끝은 어디다? 장인어른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제발 잘 될 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살잖아요. 저 33인데 취직 안 하고 강사 일 하면서 막 프리랜서 저 써주십니까? 저 써주십니까? 저 써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저도 똑같은 거. 네. 근데 이렇게 저한테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중소기업은 없어요. 제가 6, 700 벌고 있으니까 200 버는 사람들이 못하죠. 저한테. 제가 아무리 굽신거려도. 저는 1000, 2000을 벌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장인의 길에 들어서신 겁니다. 이걸 대신에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수능을 포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 가서 클럽에 가서 포기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신나게 놀면서 망가지지 말라고요. 이 폼을요 계속 유지하세요. 대학교 가서도. 그럼 진짜 빨리 성공할 거예요. 진짜 빨리.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자, 셀프 디스클로저 있잖아요. 자기 노출이에요. 자기 노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은 keep 하면은 유지하는 거거든요. 너의 생각과 감정을 너 스스로에게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는 거란 소리예요. 그러면은 너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라는 말인가요? 표현하지 말라는 소린가요? 너 자신 안에 유지해라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요. 네. 아래 써보세요. 표현하지 말라. 맨 아래 가면 되게 어려운 말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제 주제를 이렇게 뽑아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ou can get a sense of, 자, get a sense of 밑줄. 짐작하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짐작할 수 있다. 자, how부터 silence까지 묶어주세요. 자, how much가 나왔는데 이거 얼마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너가 고요함에 의존하는지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다. 뭐 하는 것 대신에 disclosing, 노출하는 것 대신에. 자, instead부터요. disclosing까지 묶어주시고 그 다음 by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by keeping a record 밑줄. 기록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when부터 마지막까지 또 한 번 묶어주세요. 너가 언제 하는지, 그리고 너가 언제 너의 어떤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지를 기록함으로써 노출 대신에 고요함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짐작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정리해볼게요. 자, 저는 처음에 자기 노출의 대안이라고 해가지고 다르게 노출하는 걸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하지 않는 거예요. 숨겨라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우리는 침묵에, 사일런스 침묵이니까 침묵에 의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하는 것은 관계를 위태롭게 한대요. 지금 다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노출하지 마라. 노출하면 관계가 위험해진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자기와 부작이란 단어인데요. 부작이. 이렇게 정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자기와 부작이를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국어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몰라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자기부터 써볼게요. 자기. 일단 다 적으신 다음에. 적었어요? 자기 불러드릴게요. 자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보이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 아시는 분은 안 적어도 돼요. 그냥 한다라고만 적어주시면 돼요. 하는 거. 그럼 자기의 거짓말은 뭐예요? 거짓말 하는 거죠. 일단 말을 꺼내는 거. 그 다음 부작위 써드릴게요. 다 쓰셨나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자, 자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보이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 부작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 부작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 일부러 하지 아니함. 됐어요? 그럼 한번 마지막 줄 읽어볼게요. 사회과학자들은 사람들이 흔히 부작위의 거짓말. 이건 뭐예요?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냥 말을 안 꺼내. 그것과 자기의 거짓말, 거짓말 하는 거. 두 개를 구별하여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은 보통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덜 호되게 비난받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럼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작위의 거짓말. 말하지 않는 거. 그냥 싹 다무는 거. 그냥. 요거를 더 낮게 평가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영어로 뭐예요? 찾아봐야 돼요. 부작위. 네. 바로 기억이 안 나죠? 자,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미니 테스트 3회 17번. 요것도 기억나실 것 같아요. 해석해 볼게요. 자, 거리 미술의 형태는 변한다. 자, to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자, 그래서 meet이라고 하는 거는 만족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자, 정치 시스템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변한다. 자, 그 다음에 in부터 society까지 묶어주세요. societies. 자, 열리고 여기 pluralistic 하면은 이게 다원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다원적인 하면 어때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플러스라고 적어주세요. 뭐 다양한 사회, 뭐 다양한 것을 이제 뭐 이렇게 추구하는 사회. 자,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자, collectives 하면 집단이에요. 그리고 competing부터 space까지 묶어주세요. 정치적 어떤 장소를 위해서 경쟁하는 집단들은 사용한다. 자, 모든 형태, all forms. 자, 묶어주세요. 동그라미 쳐주세요. 동그라미. 모든 형태를 쓴다는 거예요. 자, to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자, 그들의 역사적 어떤 기억을 기록하기 위해서 모든 형태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정리해볼게요. 자, 거리 미술은 정치 체계에 맞게 변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봤던 게 다원주의죠, 그렇죠? 다원주의 사회, 열리고 개방적이고 다원주의 사회. 다원주의 사회는 모든 형태라고 했죠. 모든 형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줄까지 읽은 데고, 그 다음은 이제 보세요. 5단 전개죠. 5단 전개 두 번째 문장 뒤쪽을 보시면, 자, 모든 형태를 이용하지만 정부가 공간을 통제하는 비경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체제에서는 그래피티, 낙서라고 합니다. 낙서가 주된 수단이 되고 포스터, 벽화, 벽장식은 위험하다고 했죠. 볼게요. 권위주의. 다원주의는 모든 형태지만 권위주의는 그래피티 위주죠. 그렇죠? 나머지는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권위주의 예시가 나와요. 이게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라고, 아우구스토. 예시가 나오는데 이게 뭐 독재정권 같은 건데, 독재정권 같을 때는 이제 뭐 벽화, 그림 이런 게 중단되었고, 네, 전단과 그래피티. 네. 전단이 뭐 그래피티를 보완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피티. 이런 게 나왔고. 그리고 여기 더해서 이렇게 권위주의일 때는 그래피티를 만들거나 전단 뿌릴 때도 뭐 문화적인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 문제가 우선되었다. 그래서 정치적 문제 우선. 이렇게 정리해 주면 돼요. 그럼 반대로 다원주의에서는 정치적 문제 우선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경쟁적인 체제. 이건 약간 다원주의랑 좀 맞아떨어집니다. 경쟁적인 체제. 네, 다양한 문제를 다룹니다. 네, 한 개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테스트 3회 20번. 제가 지울 동안 해석 좀 해주세요. 3회 20. 3회 20. 3회 20. 벌써 8시 반이네요. 오. 쉬었다가 이제 시험 보고 끝내야겠다. 오늘 시험 봐요? 할 거 없죠? 시험 볼 거 하나 있다면서요, 아까. 네? 아, 뒤에 것만? 알았어요, 알았어요. 푸는 게 어때요? 자, 3회 20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방사선의 공포는 문제가 있다. 자, considering부터요.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자, 그 방사선 노출에 이 어떤 경향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 자, 1980년 이후로 배경 방사선 노출 정도. 자, for부터 Americans까지 묶어주시고, 미국인에 대한 배경 방사선 노출 정도는 2배가 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climb, 증가하고 있다. 자, 방사선 노출이 처음이죠. 마이너스죠. 자, 2배가 되고 있고 되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의료 때문입니다. 의료. 의료에서 방사선 처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떠한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다라고 세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방사선이, 의료 방사선이
이제 인구 전체에 고르지 않게 퍼진다. 고르게 퍼지지 않다. 인구 전체에 고르지 않은. 퍼지긴 퍼지는데 아픈 사람만 계속 찍고 안 아픈 사람은 많이 안 찍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르지 않다라고 했고, 마지막에 평균적인 배경 방사선 수준은 개인에게 거의 의미가 없다. 평균적 배경 방사선 수준, 개인에게 의미 없어. 네, 아까 이 네 번째 말 때문에 이런 결론이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다 쓰신 분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이걸로 우리가 영독이 끝났어요. 물론 뭐 강의 더 두 개 더 들어야 되고, 제가 이제 해석 안 한 부분도 해석해 주셔야 되지만, 나머지는 좀 수월하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전 질문하시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영독이 끝날 때가 가장 영어랑 영독을 복습하기 좋은 때예요. 그리고 너무 바쁘신 분들은 영독부터 하세요. 영어 하지 마세요, 그냥.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참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쉬어. 힘들면 좀 쉬었다가 하고, 계획을 좀 줄이고, 크게 뭐 그걸 막 우리 막 그거 있잖아요. 강의를 다 듣는다고 해가지고 점수 올라요? 안 올라요. 막 우리가 막 엄청 계획을 짜가지고 이제 수능 며칠 남았다 해가지고 막 27강 하루에 하나씩 막 듣잖아요. 점수 안 나와. 현실이 현실. 그러면 차라리 그럴 거면 차라리 2시간 쉬고, 다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마음 정리를 잘 하고 하는 게 낫고, 제가 자책하지 마세요. 2시간 쉬면 자책해야 안 해요. 자책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좀 하세요. 자책 안 하는 사람. 자책을 하는 사람 좀 덜 하면 되고, 저도 오늘 자책하고 왔어요. 2시간 잤다고. 짜증 엄청 했단 말이에요. 아씨, 막 망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까먹잖아요. 또 오늘 뭐 먹죠 저녁에?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묻혀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10분만 쉬었다가 모의고사 볼 건데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또 이제 완벽하지 못한 또 하루를 보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10분 쉬고 마지막 이 문제풀이 할 때 목숨 걸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보상 받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공부할 때 하루 종일 맹해 있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원래 하루 종일 공부하려면은 그 정도의 멘탈이 붕 떠 있어야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하지 이렇게 못해요. 4시간 집중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선비처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모든 걸 모두 쏟아붓는 시간이 필요해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영어에 쏟아붓고, 지금도 이제 풀려 있는데 약간 월요일, 화요일 마찬가지로 내가 진짜 목숨 걸 시간을 정해서 그때 목숨 거세요, 그냥. 그때 수능이라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10분 쉬었다가 이제 시험 볼 때는 거의 수능이라 생각하시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분간 쉬겠습니다.